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이제 박영수 전 특검에게 번지고 있는데요. 이제 자녀를 통해서 받은 곽상도 전 의원과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의 총지휘자로 임명됐습니다. 결코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70일간의 수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를 입증했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뢰와 지지를 한몸에 받으며 한때 국민특검으로 불리웠지만 2021년 7월 그의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특별검사직을 내려놨고 336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립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고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대장동 팀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기로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억 클럽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처음으로 수사가 좀 모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 못지않게 저는 큰 충격이라고 보는데, 박영수 특검은 정의의 화신? 당시 최순실 특검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준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때 그 특검은 거의 매일 인터뷰를 했어요. 네. 발표를 했고 그걸 지휘했고, 그래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장동 몸통이더라고요. 처음 대장동 투자금 5억을 사실상 투자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만배랑 지금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요. 김만배 사실상 시인을 했어요. 네. 투자한 게 맞다. 그리고 투자를 왜 했겠어요?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몇백억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수익을 가져가려고 딸이 화천대유 취직했고 본인은 고문, 그리고 뭐 아파트 아파트들도 거의 절반 값에 주고, 이런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정치적 충격은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래서 검찰이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왜 몸통을 지금 수사하냐? 처음부터 수사했어야지. 그래서 특검의 논리는 더 힘을 받을 것 같아요. 대중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특검을 특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슬픈 얘기가 아닌가. 그렇지, 특검을 특검하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출세를 했고, 특검으로 간 것도 박지원 의원이 추천을 했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야권 성향 쪽에서 그동안 계속 출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50억 클럽에 이름이 나오는 분들 가운데에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낸 분들도 이름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이념을 초월해서 바로 돈 앞에서는 대동단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말 참 답답하고 슬프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가짜 수산업자에게 이 포르쉐를 뭐 받았다 빌렸다 논란이 있을 때부터 아니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지금의 시간 순서로 보면 대장동 일을 하다가 결국 특검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렇게 한탕할 걸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공동체라고 처벌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된 게 저로서는 대단히 충격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검찰에 있을 때 검찰 선배잖아요. 같이 그렇죠. 근무하는 거 보기도 했고, 이분이 아까 뭐 특수수사에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원래는 강력 수사를 많이 하셨어요. 깡패, 마약 이런 거 하셔서 그러니까 후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력 사건을 이제 주로 하는 검사들은 사실은 출세에 큰 관심은 없는 분이거든요. 약간 좀 뭐랄까 사나이다운 그런 검사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특수 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중수부장도 하고 하셨는데 노무현 변호사가 되신 이후에 갑자기 또 그 변협회장 선거에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변협에서 그렇게 활동은 안 하셨는데 했는데 또 이제 특검이 되셨는데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막 그 탄핵 국면에서 특검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민주당에 마땅한 후보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도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저 박영수 추천하는데 어떠냐.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온갖 생각을 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조인으로서 특검에 가서 대통령을 수사해서 탄핵되게 하고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자기로서도 노력과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재판이 다 끝나가고 할 때 이 자리에서 나오시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때 이제 무슨 저 수산업자 그것 때문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 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이 아 이제 지겹고 이거 딴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 생각이 들면서 특검을 맡는 때서부터 지금까지 행적을 두고 보면 결국은 이분이 하신 일이 참 많이 그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나 검찰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신뢰가 확 떨어지겠구나. 특검하고 그렇게 아까 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의의 화신이던 분이 이게 지금 200억 이재명보다 더 나쁜 케이스죠. 네. 더 엄단을 해야 되고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깡그리 다 지금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초대형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50억 클럽 문제는 처음 대장동 사건이 이야기 나올 때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원래 그 검찰 수사가 돈을 따라가야 되는데 돈 따라가지 않았으면 이게 제일 먼저 사실 50억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는 물론 뭐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시작했지만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네, 벌써 뭐 1년이 다 돼가는데 선거 끝난 지 1년 이상 됐고요. 지금 최근에 와갖고 50억 클럽 관련 특검이 지금 법사위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검찰이 부랴부랴 박영수 특검 관련해갖고서 그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지난 3월 30일 날 압수수색했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초에 이게 얘기 나올 때는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에 관련해갖고서 박영수 변호사에게 부탁해갖고 당시 중수부 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녹취록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거의 지금 취임 후 1년 이상 사건 내팽개치고 전혀 수사하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수사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저는 그동안 박영수 전 특검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특수검사에서 가장 뭐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증거 다 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어떤 형태든지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갖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특검이 좀 장애가 된다, 검찰에 맡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검찰을 믿겠어요, 사실. 빨리 전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이다. 지금 정성원 말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하고 좀 엮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너무 희박해가지고 국민들이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막 섞는데 이제 대장동 사건은 2015년 전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돈을 넣은 것도 2015년경이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2011년이에요. 4년 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장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50억 특검법이 윤석열 수사하자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이게 2015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하려고 시작을 했던 데는 훨씬 그 이전입니다, 사실은. 부산저축은행도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아갖고서 대장동 개발을 하려고 대출을 받았던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사실 그보다 더 저는 더 나쁜 케이스는 바로 재판 거래. 법원, 그치, 그게 나오면 그거는 이것이 가장 나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화천대유에서 돈 받은 분들이 박영수 특검이 2억 5천인가 고문비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곽상도 씨의 아들이 뭐 50억을 받은 것이고요. 세금 빼고 25억인가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도 여기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예를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결국은 뭐 사법 거래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이제는 꽝그리 무너지는 순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